멋있다 이거 진짜. 진짜 멋있다. 2032년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소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가격을 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보수적으로 좀 8억. 8억. 다음 대장이 될 수 있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거의 따놓은 당상인 것 같긴 하거든요. 특히 상징성 면에서는 절대 밀릴 리가 없다. 이 대구역 주변으로 인한 태평로 쪽의 수요들도 충분히 가져올 수 있다는 게 지금 딱 공감이 많이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동대구역 쪽에 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대장급이라고 할 수 있는 디어 엘로, 그다음에 동대구 화성 파크들이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2구역 뭐 센터 화성이라든지 이렇게 관심들이 이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신천역에 있는 어떤 대장가 아파트 대시양이라든지. 그래서 그 다음에 있는 아파트들이 또 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다 보면 신암 뉴타운도 좀 바라보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1구역이라든지 10구역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고, 아니면 이제 또 신천역 아래쪽에 동구 4상구역 이렇게 관심들을 많이 가지는 것 같은데, 또 공교롭게도 소장님께서 매물들을 다 들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매물들을 이제 하나씩 좀 어떤 상황이고 또 어떤 식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일단 뭐 가까운 그 신암 뉴타운부터 한번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디오엘로는 8억대가 이제 됐고, 네. 역화성 거기에는 이제 7억 5천대 이상을 받아주고 있고, 센터 화성은 한 6억 5천대인가요? 네, 그러니까 그 점이 지금 네. 제일 좀 답답한 지점이, 제가 어떤 점을 답답하냐면 역화성이 빨리 좀 8억을 좀 찍어줘야 되거든요. 아, 네네. 디올로에 비해서 5천만 원 정도가 지금 낮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역화성이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소년 가장 같다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게 어떤 느낌이에요? 동대구 역화성이 7.5, 7.6, 그 다음에 센텀이 6.4, 6.5, 네. 그리고 뒤에 웨스트가 5.5 정도 되거든요. 네네. 결국은 이게 이제 다 재개발 구역으로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앞에 라인선부터 1억 빠지고 1억 빠지고 하기 때문에 네네. 역화성이 1억이 올라줘야 또 뒤에가 1억이 오르고 그 다음에 네. 1억이 오르기 때문에 지금 네. 당장은 아무래도 역화성 원톱 느낌이 좀 있다 보니까 빨리 좀 8억을 좀 찍어주는 게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뭐 어쨌든 2구역이 신암 뉴타운에서는 지금 앞선 위치에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거기만의 좀 장점 같은 게 있나요? 멋있다 이거 진짜. 진짜 멋있다. 따로 공원을 갈 필요가 없다. 진짜 여기가 요즘에- 공원이네요. 네. 단지의 포인트가 이 단지 안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냐, 이게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정말 또 서울 쪽 가보면 이제 뭐 식사까지 다 하는 건데, 그런 거를 이제 받쳐주는 게 결국 대단지라는 요소인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포인트들을 잘 보여준 게 아닐까. 그래서 실제로 뭐 동화선부터 시작해서 이 동대구역 주변에 있는 고도 제한 걸린 단지들이 사실 실거주 관점이 얼마나 뛰어나겠느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들었던 상황이었었고, 정작 뚜껑을 열었을 때 이렇게 잘 풀어낸 게 너무 기대 이상이어가지고, 그냥 화성 파크 드림이 잘한 건가? 그러게요. 여기가 좀 잘하던 것 같은데. 근데 확실히 자연적인 요소만큼은 좀 압도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 아파트 안에서 네. 이런 거를 누가 기대를 했겠어요. 딱 생각해보면 그냥 옛날 조선시대 한 마을에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자연을 딱 거니는 어떤 한 마을, 이게 맞네. 진짜 컨셉 확실하다 여기. 아니 이렇게 진짜 이거 뭐야? 김치 있으면 나 인정한다. 설마요, 설마. 있진 않네. 대장급들이 어느 지역이나 할 거 없이 다 올라간 상황이다 보니까, 그 다음 차례가 누가 될 거냐, 이 싸움에서 사실 뭐 이런 2구역에 대한 관심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6억 5천 이상을 또 찍어 나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게 포인트이고, 이제는 정말 한 3등 정도 아파트에 좀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1, 2등이 다 올라가 버렸으니까. 동구는 3대장이 일단 같이 묶여서 가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아파트들의 차례가 온다면, 동대구역 센터마성 파크들이면은 포베이 판상형이 기준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400세대, 그리고 동간은 조금 좁긴 해도 생활 만족도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역을 이용하신다거나 파티마병을 가신다거나 시장 가신다거나 어디든 이용하시기에는 역화성보다는 한 5분 정도 더 걸리긴 하지만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곳이었거든요. 말 그대로 지리적 위치 때문에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가장 앞서 나가는 게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 또 이제 그러면 우리가 관심 가질 만한 게 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뭐 1구역이라든지 아니면 10구역,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데, 각자 이슈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규모감도 뛰어나고, 또 1대에서 포인트라고 하면
금호강 쪽에 뷰가 나올 수 있을 것이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로드 상가 이런 거 정말 잘 뽑아놨었거든요. 코너 자리에 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철거하고 나서 시간들이 지금 많이 소진되고 있다. 이런 거는 무조건 또 일반 분양분이 이제 리스크가 적다는 측면에서 메리트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또 그 가격이 얼마인지는 기다려 봐야 되긴 하겠지만, 아니면 뭐 이 조합원 입주권의 매물이 정말 낮아질 대로 낮아졌다, 그런 것들은 추가적인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게 딱 그런 측면인 것 같아요. 저렇게 다 지어진 것도 우리가 단지 내부 보면서 와 좋다 좋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결국 이 정비 사업을 또 공부하고 또 투자해 나간다라고 하는 건 다른 걸 다 떠나서 미래 그림을 그려본다라고 하는 측면인 것 같거든요. 사실 이제 연식 차이가 이제 앞으로 많이 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는 역화성을 얼마나 가게 따라갈지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 여기가 이제 곧 관리 처분된다라고 치면은 이주하고 철거하고 뭐 공사하고 하면은 최소 못해도 이제 역화성이 한 10년 가까이 나는 상황에서 그런 가격을 또 받아올 수 있을 거니까.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제 그 세대수 변경이나 이제 공항 이런 부분 때문에 중첩되다 보니까 이제 이주 나가는 시점에는 결국은 또 경기가 워낙 안 좋아 버렸고, 네네. 그래서 지금까지 왔던 게 이제 1구역이고, 네. 19역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지만은 중간에 이제 그 조합장이 바뀌면서 네. 시공사까지 교체되는 바람에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지연이 된 상태에서 경기 때문에 진도가 네. 안 나갔었고, 안 나갔고, 다만 차이라고 하는 거는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주가 나간 상태로 네. 시간이 조금 끌어졌던 거고, 네. 19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주가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네. 일단 시간이 끌어졌던 건 사실이긴 합니다. 야, 그러면 이 차이가 진짜 크잖아요. 그게 뭐 상생자에서도 이미 나왔듯이 네. 이주하고 나서 금융 이주비 대출 이런 거 다 받았을 거고, 네. 금융 비용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 공사가 착공이 안 되고 있는, 이제 아직 착공이 안 됐죠. 예. 야, 이런 현실들이 아주 길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구체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건가요? 일단 올해 5월달 총회 결과에 따라서 아마 착공 시점은 결정된다고 조합에서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이주가 나가든 나가지 않든 가장 큰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조합원 분양가를 얼마로 할 것인가랑 하고 이제 비례율, 특히 상생자 같은 경우에도 네. 상생자나 대명자이 같은 경우에도 네. 똑같이 비례율을 떨어뜨리면서 결국은 착공이 되거나 이제 분양을 한 거고, 네네. 지금 1구역 같은 경우에도 최초에 조합원한테 얘기했던 조합원 분양가가 84아이드 판상형이 5.3, 네. 타워형이 5.5 정도로 결정됐고,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착공을 앞두고 이제 비례율을 얼마만큼 할 것인가를 지금 시공사 측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결국 지금 시공사 측에서는 거의 뭐 박리 담회 형식으로 일단 팔아야 된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반 분양가를 많이 못 들어올리겠다고 얘기하는 거고, 네네. 조합 측에서는 그래도 1, 2천만 원 정도는 더 끌어올려서 네. 그래도 비례율이 그렇게 손해보지 않게끔. 네. 그러면 이것도 뭐 협상 과정이다 보니까 아직 뭐 말씀하신 뭐 조합원 분양가, 일반 분양가 비례 이런 것들이 뭐 당연히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래도 이제 뭐 또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이라도 있어야 될 거니까, 지금 예상하는 그런 일반 분양가나 조합원 분양가는 얼마 정도이신 건가요? 일단 1구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네. 지금 5.3에서 5.4 정도를 발표한 거에서 아마 비례율이 아마 떨어질 거라 그러면은 네. 적어도 5.7, 적어도 한 6.0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조합원 분양가를. 예, 이거는 네네. 순전히 제 생각이기 네네네. 때문에 뭐 참고 정답은 용도인 거죠. 하고. 네. 근데 지금 당장 분양하게 되면은 아마 센텀 가격을 잡을 수 있다 그러면 6.4 확장 포함해서 6.4. 그래서 그건 일반 분양가 말씀이신 예, 맞습니다. 거죠? 그러면 이게 뭐 이제 말 그대로 일반 분양을 할 거냐, 아니면 이제 조합원 물건을 노릴 거냐, 입주권을 노릴 거냐, 요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일반인 분들 입장에서는 입주권까지 노리기는 쉽진 않으실 것 같고, 지금 일반 분양과 이 조합원 물건 간의 비율이 어느 정도라고 예상이 되나요? 전체 1,500세대 중 중에서 네. 일반 분양, 조합 분양이 한 600에서 한 700 정도 될 겁니다. 아, 그럼 딱 한 반반 정도 네, 그래서 되는 느낌이다, 그렇죠? 예. 그러면 정말 이거 뭐 좀 기다려 볼 만하다. 특히 요즘 들어서 대단지의 중요성이 너무 부각되고 있고, 조감도도 이제 뽑혀놓은 거 예전에 봤던 기억이 있는데 뭐 못 들어지더라고요. 이런 것들 또 코너 자리에 있으니까 상가 이런 것도 좀 잘 형성되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의 미래 가치가 어떻게 될까, 이게 이제 누구에게나 중요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가치 기준이라면 이 구역을 볼 수밖에 없긴 할 것 같은데 앞으로 3년 뒤를 기약해야 되는 사실이다 보니까 적어도 2030년쯤이라거나 아니면 또 비과세 받는 기간이 중요하니까 어차피 30년에 못 파니까 뭐 2032년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소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가격을 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보수적으로 좀 8억 8억. 지금 역화성 정도만큼은 받아야 된다. 디얼로만큼은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고. 그럼 대략적으로 이 구역에 뭐 미리 좀 진입하겠다, 싸게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최소 얼마 정도 금액이 있으면은 실제로 진행이 가능한 건가요? 타워형 1억 5천에서 1억 6천 최소 현금으로. 아, 그럼 매매 물건 자체가 1억 5천인 거 아닌데 필요한 현금이 1억 5천? 필요한 현금이 1억 5천, 아. 1억 6천 정도. 그러니까 이주비 대출을 받은 물건들을 예. 한 1억대 중반 정도 써서 이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겠고. 아무튼 뭐 자세한 거는 뭐 실제 이런 것까지 고려하시는 분들은 좀 경험이 있는 분이실 거니까 이제 뭐 적절하게 판단하면 되겠고, 사실 1구역과 또 많이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게 10구역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거기 아파트를 좀 기억하는 게 뭐냐면 스카이 브릿지 설계가 또 기가 막히게 나왔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스카이 브릿지가 또 없었잖아요, 우리 대구 안에서는. 그래서 이제 많이 좀 기대가 되기도 했고 좀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좀 지지부진한 것 같긴 해요. 이게 처음에 어떻게 좀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 어떤 상황인 건가요? 원래대로는 그러면은 2018년도 최초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그 시공사는 다시 동문건설이라고 해서 네네. 지금 최근에 이제 디이스트라고 하는 고 단지로 진행이 되다가 네. 그때 당시 워낙 경기들도 좀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조합장을 교체하면서 시공사를 교체하자는 이야기가 좀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결론적으로는 이제 시공사는 현대건설로 선정이 되었고 네네. 현대건설 측에서 이제 요구하는 사항들하고 이제 조합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좀 어떻게 시공하고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도중에 이제 조금은 이제 경기도 나빠지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진행이 나가진 않았던, 결국은 포인트는 이제 시공사 교체를 하면서 조금 시간이 좀 지연됐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거기에 대한 판단은 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사실 뭐 비교를 좀 해야 될 거잖아요. 19역 정도면 차리 좀 신암 뉴타운 안에서 대장 아파트급이 될 수 있나요? 규모가 좀 작다라는 게 문제일 수도 있겠고요. 결국은 센터에 그러니까 정중앙에 이제 현대건설이 박힐 거기 때문에 네. 기존의 신암 뉴타운 전체에서 가장 입지적으로 우수하고 브랜드고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신암 뉴타운이 만들어주는 가격을 충분히 이끌어갈 수 있는 네네. 그런 대장으로서의 위치는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다만 이제 재건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일반 분양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적을 수 있고. 거기도 추분 같은 거 이런 거 좀 계산이 됐나요? 일단 그때 당시에 이제 시공사 선정하고 나서 이제 최초에 발표한 조합원 분양가는 8사타에 4억 7,500인가 아마 그렇게. 네. 그러면 맨 처음 최초로는 5억이 안 되는 가격에서 조합원 분양가가 나왔는데 네네. 지금 아직 뭐 그게 구체적으로 더 정해진 건 아니고 좀 올렸다 이런 건 아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이게 한번 오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그럼 이것도 뭐 변동이 좀 있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여지긴 하네요. 지금 뭐 4구역 이런 데는 아직 뭐 기약이 없는 거죠?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다 네. 진행된 하고 있어요. 네. 하지만 이제 그 어느 정도까지 됐나요 지금? 지금 사업 시행 인가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4구역이요? 네. 벌써 그렇게 됐구나. 물건지 조사 지금 들어가고 있으니까 네. 결국은 이제 그 10이나 4나 똑같은 입지에 자이냐 뭐 현대냐 그 차이긴 한데 4구역이 지금 가장 단점이라고 하는 거는 빌라나 연립 다가구 같은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롯이 주택을 사셔야 되고 4구역이 지금 조금 감정가가 좀 덜, 이거는 뭐 제 개인적 생각엔 조금 덜 나올 수도 있긴 한데 그렇다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19역하고 큰 차별성을 못 느낀다 그러면은 호텔을 놓을 수 있는 쪽에 19역을 조금 더 네. 좋게, 그러니까 좀 더 수월하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그런 차이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신협 뉴타운 같은 경우는 뭐 1구역, 10구역, 4구역, 9구역 요런 게 이제 쪼롬이 나오면서 좀 집중해봐야 될 구역들이 아닌가. 이게 뭐 사실 당장에 막 아주 뜨거워질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말 그대로 아까 뭐 그나마 제일 빠른 1구역이 좀 일반 분양이라도 하게 된다면 요 신협 뉴타운에 대한 관심도가 이제 쭉 올라가게 되면서 뭐 조합원 이런 매물들도 좀 관심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그럼 빠르면 뭐 하반기나 내년쯤 요렇게 조금 뭐 관심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 이제 자연스럽게 관심들이 사실 이제 동구 4.3구역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대장가 아파트들이 8억대를 이제 가깝게 가고 있고 실제로 찍어내기도 하면서 그 다음
확실한 대장이 뭐가 되겠느냐 관점에서는 사실 신암 뉴타운에서 나오긴 조금 힘들 것 같고 현실적으로 동구 439 신천역 쪽이긴 하지만 이 압도적인 대단지와 그리고 이 단지의 어떤 외형 정말 최고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판단하고 있나요? 이 내용부터 좀 말씀해 줄 수 있나요? 동구 439역 나와 있거든요. 신천역에 지금. 야, 여기가 이제 앞으로 많이 바뀔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일단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한 개가 요 신천역 바로 앞쪽으로 해서 거대형 문주가 이제 생길 거라는 조감도가 나왔거든요. 지금 재개발 단지 중에서 가장 기대치가 높은 것들이 수성구에서는 수성 1가 재개발일 것 같고 이 비수성구에서는 요거가 상당히 기대치가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다음 대장이 될 수 있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거의 따놓은 당상인 것 같긴 하거든요. 특히 상징성 면에서는 절대 밀릴 리가 없다라는 측면이 되다 보니까 사실 신천역이라고 하면 아직 동대구역이 아주 인접한 곳은 아니다 보니까 정말 동구의 대장이 될 수 있을까 위치상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동대구역과 태평로의 또 중간이다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럼 사실 광역교통이라고 하면 동대구역만 있는 게 아니니까 오히려 두 개 다를 실질적으로 노려나갈 수 있다면 이게 좋은 포인트이다. 우리가 DOL로 걸어봐서 알지만 여기 신천역 같은 경우도 결국 역과 역 거리니까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린다 치면은 DOL로랑 뭐 거리 자체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바라볼 수 있겠고 그럼 오히려 이제 어차피 지하철 타고 간다는 기준으로서 봤을 때는 동대구역 가깝지 대구역 같은 경우에도 두 정거장만 가면 되지 포인트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동구 439 신천동에 있기 때문에 DL로 가격을 그대로 받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 미래성이 좀 더 좋다라고 밖에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네네. 일단 다른 걸 떠나서 동구 사상 같은 경우에는 이 신천역을 끼고 있으면서 대구역과 동대구역 사이에 있어요. 네. 단지가 크기 때문에 네. 양쪽에서 수요를 가지고 올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사실 동구였다 보니까 뭐 정말 동구에만 포인트를 많이 맞췄는데 이 대구역 주변으로 인한 태평로 쪽의 수요들도 충분히 가져올 수 있다는 게 지금 딱 공감이 많이 되거든요. 동대구역에 지금 뉴타운 그리고 태평로의 뉴타운이 광역철도를 중심으로 한 주거 벨트라고 한다고 하면은 네네. 여기에 또 신축 아파트가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다른 걸 떠나서 그 신축 아파트라고는 프리미엄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충분히 이게 대장 아파트로서의 가치가 있고 생각하고 지금 대구시에서 지금 대장으로 뭐 평가받는 입지들 보면은 명덕역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뭐 대단지 브랜드 초등학교 특히 이제 사람들이 주목해서 보는 점 하나가 도시철도 1, 3호선이 환승한다는 것 때문에 지금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 동구 사상 같은 경우에는 신천역을 기점으로 해서 광역철도와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내부의 수요만 가져오는 게 아니고 외부로부터 수요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더 큰 파급력이 여기 뭐 구미권이라든지 경산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도 사실 동대구역이나 태평로 주변 이렇게 많이 찾아보시는데 거기에 이제 좀 집중하게 될 포인트가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게 아닐까. 그럼 요게 이제 뭐 또 감정평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조합원 분양 신청 놓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거쳐 나갈 건데 뭐 돈이라고 하는 거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긴 좀 힘든 것 같고 혹시 뭐 미리 이 조합 안에서 대충 얼마 정도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나요? 일단 공사비는 직전에 평당 630만 원 그리고 조합장님이 이야기하시는 조합원 분양가는 4억 7천에서 4억 8천 정도라고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이 정도 되겠고. 야, 이런 것들도 이제 가격이 사실 기대치가 워낙 높은 곳이다 보니까 좀 변화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들이 드는 부분이고. 야, 이게 근데 너무 잘 뽑혔잖아요. 아무리 봐도 이 대형 문주라고 하는 게 지금 조감도 기준으로 딱 두 군데밖에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하나가 이제 수성 1가의 아크로일 것 같고 두 번째가 이제 하이엔드는 아니지만 여기 동구 439역 이게 되는 건데 현재 시점에서는 일반 분양이 너무 오래 남았으니까 이제 이 조합원 물건들을 또 매수하려고 좀 관심들을 가지시게 될 것 같아요. 좀 싸게 할 수 있는 물건들이라거나 좀 괜찮은 물건들 이런 게 있나요? 지금 매매가 2억 1,000짜리 프리미엄 1,000짜리 이렇게 갖고 있긴 한데 조합 설립 당시에 이제 각 조합원들한테 이 지금 자기 집들이 얼마 정도 가격을 하겠다라고 해서 대략적인 금액들을 발표했는데 이게 조금
높게 나온 편이라서 가감정이 좀 높게 나왔다. 적어도 한 2억 정도. 네. 요 2억대 언저리 되는 물건들이 그나마 좀 소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말씀 들어보니까 빌라 매물보다는 뭐 주택형 매물들이 더 많은 건가요? 네, 그리고 지금 빌라들은 조금 더 확보를 할 생각이 있고 그러면 전체 세대수나 이 조합원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전체가 약 1,800세대 될 거고 조합원이 거기에 한 800 정도 될 겁니다. 800 정도. 예. 그럼 사실 이걸 보시는 분들은 이제 좀 라이트하게 보시는 분도 많으니까 네. 내가 지금 당장 뭐 그러면 조합원 물건을 뭐 잘 모르는데 하기보다는 뭐 1000세대나 되니까 일반 분양 한번 기다려 보겠다는 입장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조합원 매물을 좀 바라봐야 될 이유 같은 게 혹시 있나요? 물론 뭐 가격이 얼마 될지라고 하는 게 좀 미지수라서 좀 겁내하시는 건 맞긴 하는데 네. 단정적으로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되신다 그러시면은 분명히 입주권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에 들어가서 훨씬 더 많은 수익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네, 좀 미리 선점하는 게 대장 아파트에서는 뭐 좀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어쨌든 뭐 투자 시나리오를 그리는 과정에서 내 나름대로의 이 미래 가치는 당연히 뽑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때 참 좋은 게 소장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미래 가치를 판단하고 있냐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뭐 사업 시행 인가를 만약에 받는다고 치면은 또 관리 처분 인가 이주하고 철거하고 공사 기간 3년 정도 거치고 하면 이게 뭐 5년 가지고도 안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한 10년까지도 보긴 하는데 최장은 맞죠. 최장은 10년까지. 뭐 7, 8년 뒤다 예를 들어서 7년 뒤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2033년이 되겠고 또 2년 비과세 기간은 2035년. 아니 이거 가정하는 게 참 의미가 없긴 할 것 같은데 소장님이 직접 만약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얼마 정도까지 보고 좀 투자를 진행해 보실 것 같아요? 일단 보수적으로는 지금 8억의 지금 일반 분양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이게 조금 지켜볼 부분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지금 이제 신천동의 시세라든지 대구시에서 A급이라고 불리고 그러니까 비수성권 A급이라고 부르는 자리들이 네네. 중동 가격이랑 지금 큰 시세 차이가 중동이랑. 예. 네네. 근데 만약에 수성구 핵심지에 8사 타입이 20억을 간다고 가정했을 때 네네. 희망지구나 이렇게 지금 이제 새롭게 중동 쪽에는 한 8사 타입이 10억까지는 충분히 한번 제가 그려볼 수 있긴 한데 나머지 지역들에 대해서는 일단 저는 보수적으로 한 9억 정도까지는 한번 생각해보고 있긴 지금 당장도 9억 정도는 보고 어쨌든 뭐 그 이상 변하는 것들은 이제 짐작하기 좀 당장 어려우니까 그러면 이제 동계산이 또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판단을 좀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사실 지금 가장 핫한 재개발 구역이라고 하면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수성 1가 재개발 아니면 동구 4.3 구역인 것 같아요. 지금 단계도 비슷하고 어차피 시간을 비슷하게 들여야 된다 싶으면 기대치가 조금 더 높은 거는 수성 1가 재개발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판단해 보세요? 일단 수성 1가는 일반 분양 숫자가 너무 작아요. 조합원이 이미 80% 이상이다. 네, 그런 그리고 말씀이시죠? 조분가가 적어도 저는 8억 이상 될 것 같아요. 수성구라서. 근데 거기 소장님도 그렇게 예상하시더라고요. 예. 네. 그렇다면은 물론 이제 15억까지 보기도 하겠죠. 소빌가가 만약에 입주하는 시점이 동구사담이랑 비슷하게 30년, 31년 간다면은 네. 그런데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지가 않나? 내가 조합원 분양가 8억에 뭐 15억까지 간다 해도 이게 지금 내가 들어갈 돈들이 너무 많아져 버리기 때문에 네. 그래도 동구사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내가 대출을 조금 내고 해서 어느 정도 조합원 분양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서 이 정도 하면은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로 해서 여력들이 조금 생기지 않겠나? 그다음 최근에 또 뭐 주식 이런 것도 투자 다른 요소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내가 추가적으로 뭔가 하나 더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남겨두는 것도 네. 전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하긴 요즘에는 뭐 부동산만 바라보는 게 아니니까 특히 이제 젊은 남성분들 기준에서는 이제 주식한다 차라리 그 돈이면 이런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실제로 그런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도 많이 접근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고객분들한테는 어떤 마음으로 좀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중개사가 하다 보니까 이 삶에 좀 그러니까 타인의 삶에 좀 개입을 하는 경우들이 좀 발생을 하더라고요. 특히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저와 이제 저희 사무실과 만나면서 인생의 그 전환점 몰랐던 것도 알게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 저희와 함께 그러니까 저는 일회성으로 관계를 만들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요. 네. 이건 제가 재건축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더 강해진 건 한데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걸 좀 많이 생각하면서 네.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네. 근데 저희랑 그 이주할 때부터 입주 때까지 겪었던 분들도 지금 좀 이제 저희가 이제 사무실 운영 시간이 좀 길다 보니까 그렇게 네. 했던 분들 나오시기 때문에 그냥 살면서 내가 물어볼 수 있는, 그다음에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동반자 같은 느낌으로 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